배우의 중개사TV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64번을 풉니다. 자, 64번은 도시정비법상 마지막 문제, 6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로 청산금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공사를 다 하고, 자,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다 하면, 자, 분양을 받지 않은,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 또는 너무 좁은 토지, 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을 합니다. 그 권리 금액을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입주권을 주지 않고 이걸 청산금 제도라 그럽니다. 자, 너무 좁은 토지나 너무 좁은 건축물을 갖고 있고 분양을 받기에는 너무 조그마한 소유가 되는 사람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사는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고 차익이 상당하면 분담금이죠. 또 분양받은 자에게 또 지급하기도 합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대해서는 관리처분계의 인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으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자, 현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감정가격을 분양을 입주권을 주지 않았으니까 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관리처분계의 인가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현금으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자, 현금 청산금 산정할 때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청산금 규정이 정관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또는 조문에 의해서 청산금 산정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참작해서 평가합니다. 자, 분할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분할 징수, 분할 지급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일괄 돈을 주는 겁니다. 일괄해서 받고 일괄 징수, 일괄 지급이 원칙인데 자, 분할 징수, 분할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분할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관에 있을 때 또는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서 정한 경우에는 분할도 가능하다.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자, 반드시 분할 징수도 할 수 있고 원래는 일괄 징수하는 건데 분할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청산금 징수 방법은 강제 징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시장 군수일 때 공공기관 시장 군수입니다. 지자체 공공기관은 아니에요. 반드시 지자체 해야 돼. 지자체가 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자,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따라서 징수를 바로 해버립니다. 강제 징수로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해서 강제 징수합니다. 시행사가 어디일 때? 지자체일 때. 시장 군수일 때. 하지만 시행사가 지자체가 아닌 다른 사업 시행자일 때,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민간 시행사일 때는 조합일 때는 자, 강제 징수하면 안 됩니다. 법에 지자체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닌 지자체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자,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에게는 시장 군수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해야 됩니다. 지자체한테 청산금을 대신 걷어주세요 하고 위탁을 해야지 자기가 직접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자, 시장 군수인지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인지 이걸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지 자기가 직접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100분의 4%의 수수료를 또 지급해 줍니다. 시장 군수에게 지자체한테 자, 걷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자,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징수하면 안 됩니다.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자, 시장 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4%의 수수료를 주는 거죠. 자, 공탁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자, 지급받을 수 없거나 지급을 거부한 때는 공탁도 할 수 있다는 거.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자, 청산금을 빨리빨리 정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반드시 관리처분 인가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는 청산이 완료돼야 되니까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자, 청산금 지급 또는 징수할 때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이전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이미 상태가 다 끝났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청산금 지급과 징수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산금에 대해서 소멸시효 제도도 있다는 거. 청산금 지급과 징수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하면 안 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청산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리고 청산금에 대해서도 자,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권리자가 있을 때는 물상대의도 가능합니다. 자, 사업 시행 안에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인 경우에는 자,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자, 지급받기 전에 물상대의는 행사해야 되죠. 반드시 소유자나 채무자가 지급받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물상대의권이라고 그러죠. 자, 저당권자도 청산금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을 때는 자, 채권자로서 자, 채무자, 소유자가 지급받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걸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산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의가 인정된다로 가시면 됩니다. 자, 64번 청산금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 옳은 거 1번 들어갑니다. 자,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도 틀렸죠.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규정이 있어요. 청산금도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3년간도 아니죠.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도 아닙니다. 자, 반드시 중요하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청산금 징수할 권리도 뭐가 있다? 소멸시효가 있다. 권리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로 가야 됩니다. 틀렸죠? 자, 2번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국유 공유재산은 그 안에 있는 국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당연히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는 거죠. 국가가 그 지역을 정비구로 지정했는데 국가재산을 사적으로 매각하면 되겠습니까? 그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활용해야죠.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한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개사 시험은 당연한 지문이 정답이라는 거 항상 머리에 힘을 빼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너무 고지식하게 공부하면 이런 게 문장이 안 보여요. 자, 당연한 것이니까 당연히 옳은 거죠. 정답은 2번으로 갑니다.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당연히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죠. 정비사업 목적으로 활용해야죠.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맞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갑니다. 자, 3번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합니다. 받기를 거부하면 사업 시행자는 공탁을 해야 되죠. 공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청산금을 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금액이 분쟁이 생겼다 이거죠. 이것 갖고는 못 받겠다. 그러면 공탁을 해놓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은 계속 시행해야죠. 그래서 받기를 거부하면 사업 시행자는 당연히 그 청산금 을 공탁할 수 있다로 갑니다. 왜 공탁할 수 없습니까? 공탁할 수 있고 공탁하고 나서 소송을 진행하고 그리고 사업은 사업대로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청산금을 받기를 거부하면 시행사는 공탁할 수 있다로 갑니다. 없다가 틀렸죠. 자, 4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 이거 아주 중요하죠. 시장 군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지만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는 아니죠. 그리고 또 민간 조합도 마찬가지. 자,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자기가 마음대로 부가 징수하면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이 아니에요. 자, 시장 군수한테 위탁을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위탁을 하는 거지. 자,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만이 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부가 징수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아닌 시행사가 눈에 들어야 돼요. 시장 군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지만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자, 마음대로 징수,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부가 징수할 수 없다. 안 주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한테 위탁을 할 수 있죠. 위탁을 해서 시장 군수가 강제로 징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자,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마음대로 부가 징수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이따가 틀렸죠. 자, 5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 전부를 융자, 대여 할 수 있습니다. 융자, 대여 할 수 있다. 융자 대출할 수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습니다. 전부 융자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융자할 수 있어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서민들에게 혜택받는 공급주택의 일종이죠. 토지는 국가기관이 갖고 토지는 매달 사용료를 받고 주택만 분양해라. 주택가격만 분양금 내라 하는 것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하지 않아요. 토지를 사야 그 가치가 오르지. 토지는 안 사고 위에 있는 건물만 샀다. 자,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죠. 자, 이런 것을 자, 국민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건물 가격만 받고 토지는 사용료를 내라. 사용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은 많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서민들이기 때문에 전부를 융자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는 전부를 저리로 융자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다로 갑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수 있다.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64번 청산금과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아주 당연한 지문이지만 2번을 정답으로 갑니다.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구역 안에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 외의 목적으로 당연히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로 가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청산금도 소멸시효가 있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된다로 가야 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부하면 당연히 시행사는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 강제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마음대로 강제로 징수할 수 없다.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기관만 인정합니다. 시장 군수만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부가 징수할 수 있지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부가 징수할 수 없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래서 64번 옳은 설명은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안에 국유 공유재산은 정비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정비사 외의 목적으로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양도될 수 없습니다. 옳은 질문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